어차피 오른다. 어차피 대팔대사 우리 계속 이야기해서 대팔대사 대충 사고 대충 팔아 어차피 다 올라 이 대팔대사잖아. 어차피 오른다. 이건 뭐 장기적으로 뭐 20년 30년을 보면 맞죠. 근데 우리 그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회비용이잖아요.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시장에서 하락하는 시장 몇 군데, 상승하는 시장 몇 군데, 또 내가 아는 데만 난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 VA 인문학 보면 나오잖아요. 그 영토 본능을 탈피하라, 뭐,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에요. 춘다리가 이야기했던, 뭐, 하락하는 시장이 5개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할 거냐, 뭐. 이게 다 기회비용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은 어차피 다 오르니까 사라. 뭐 떨어지는 데 가서 지금 대구 산다고 뭐 엄청 뭐 지금 막 보니까 톡방에서 내가 아이고 저 인간들 저 어쩌려고 그러냐. 대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지들이 알고 앞으로 아까 전에 시장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개박살 날 건데 정신 없는 거지. 뭐 어디 가서 사야 되냐. 같은 돈 가지고 기회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따진다면 어차피 다 오르니까 아무거나 사라는 말은 저건 틀린 거다. 자, 대출도 능력이다. 저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또는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무슨 돈으로 살 거야. 어느 날 이제 이때까지는 막 그냥 전세 사는 거 월세 사는 거 아무렇게 괜찮았는데 아기가 크고 또는 이제 주변에서 누구는 뭐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 경제 공부를 해봐야 돼서 있어 삼성공 강의를 구만수 교수라는 인간 책을 한번 보고 삼성 강의를 한번 들었더니만 띵 하고 완전히 머리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막 뻥뻥뻥뻥 울어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이때까지 욜로 생활하느라고 워라밸 하고 막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투자를 하려니까 돈이 어딨어.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전세금이랑 어떻게 머리를 짜야 되는데 월세로 가서 전세금 빼갖고 월세로 살면서 투자를 한다든가 그 돈에서 대출금 보태가지고 대출금 보태야 되는데 대출도 능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다든지 확실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대출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내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사실은 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놀고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열심히 살지 않았어. 막바로 투자만 못하고 경제관념만 없었다 뿐이지 앞에 분은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정신을 딱 깨가지고 투자자의 마인드로 딱 바뀌면 뭔가 할 수 있는데 빌어먹을 이때까지 놀고 있다가 경제관념도 없고 투자관념도 없고 그냥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1번 계속 찍다가 나는 임대주택이 좋아요 하고 있다가 야 씨발 자식도 이거 임대주택 보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뭔가 좀 한번 해볼라 하니까 대출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사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 매출도 능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나오는 거죠. 주택가격이 모두 같다고 하면 장관님 어디 사시겠어요? 장관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저 김현미 장관 일산 괜찮은데 일산 5억밖에 안 해요 그랬다가 욕 개끌듯이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이 투자도 결국 부동산도 그렇고 내 이야기하잖아.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때문에 요즘 댓글에 일본은 어떻게 집값이 떨어진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이 났어요. 왜냐면 그 인간들의 뜻을 알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구교수 씨발로만 네가 집값 월급은 안 오르고 집값은 막 계속 오른다는 근거가 통화량 팽창이라고 하는데 그 지랄 하다가 일본 마탱이 같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내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왜 그런지 내가 이야기해줘. 내가 걔네들한테 왜 댓글을 달아줘. 아니 하다못해 그걸 설명하려면 30분은 걸리는데 내 330 책만 봐도 그거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유튜브에 댓글 안 다는 이유가 쓸데없이 니들하고 하락을 위해서 폭락을 위해서 그 인디언 기도를 올리는 기우제를 지내는 니들하고 내가 무엇은 상대를 하겠냐. 자파새끼들하고는. 자파새끼들이 내 유튜브 보는 것 자체도 짜증나 사실은.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집 팔아라 그래 샀고 뭐 경제관념은 1도 없고 집은 안 지어주고 집을 지어야지. 공급만큼 중요한 게 어디냐고. 공급 쉐레 막 해버리면 그냥 집값은 다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거 안 하잖아. 안 하면서 집 팔아라 그러고 세금만 존나 때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 결국은 1주택이라 내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1주택 건드리는 순간 정권 날아간다고 내 옛날부터 얘기했거든. 봐봐. 딱 지지율이 무주택 지지율하고 지금 콘크리트 지지율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는 생각이. 이 말을 이제 돌려서 이야기한 건데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 입지 좋은 곳이 그것이 살고 싶은 곳이다. 결국은 그것이 좋은 곳이고 가격이 오른
올라가는 곳이다. 자, 인생이 20% 지하철에서 보낸다고? 모르겠어요. 이걸 어떤 뜻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시간의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 뭐, 항상 서울이 안전자산이고 핵심지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고, 인구 2,500만이 서울로 몰리고 있고, 또, 수도권에서 서울로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직주 근접이 안 되다 보니까, 비싸다 보니까, 이제 모두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제 나가 산단 말이죠. 주변에 한번 보시라고 내 강의 때도 이야기하지만 나 서울 살아요 해가지고 네 주민등록증 꺼내봐 하면은 전부 다 경기도 살다고.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저기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을 거기서 다 버려서 인생을 너무 지하철에서 보낸다. 가능하면 중심지로 오고 서울 안에서 오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수도권, 역세권, 신축은 보험 같은 거다. 이제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이죠. 일단 무슨 얘기냐면 역세권은 강남을 통과하는 같은 호선이라도 강남을 통과하는 호선이 좋고요. 그 다음에 5분마다 한 대씩 다니느냐 15분마다 한 대씩 다니냐 20분마다 한 대냐 역세권이라고 해서 계속 같은 역세권은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락장이 들어가게 되면 시세 차익보다 인컴 게인 그러니까 월세 소득이 더 사실은 빚을 발하는 때가 됩니다. 그러면 월세 소득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사실은 좀 맞지는 않지만 폐지를 줘도 서울에 폐지가 많다. 빈병을 주술라 그래도 서울에 빈병이 많아. 그러니까 중심지 핵심지는 못 들어가니까 중심지 핵심지를 관통하는 호선 3호선 9호선 2호선은 어차피 이제 순환선이니까 그렇다 치고 뭐 1호선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을 관통하는 이 일자리가 많은 쪽에 외곽 지역이라도 그 역세권에 붙어 있는 이제 월세 받을 수 있는 소형의 대단지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도 잘 버틴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이거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 대도시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 1990년대 팡 터져갖고 20년 동안 헤맸을 때도 도쿄 대도심의 소형 역세권의 아파트들은 맨션들은 계속 가치를 유지했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역세권이 뭐가 역세권이냐 이런 거지. 자, 미리 올라봐야 세금만 더 내니 안 팔고 쭉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다 오른다. 이거는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얘기의 핵심은 어차피 다 오른다. 대팔대사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르기는 다 오르는데 어디가 먼저 오르고 어디가 뒤에 오르고 어떤 데는 하락하고 어떤 데는 높아지고 이렇게 디커플링 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열심히 사고 팔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진짜 사고 팔고 열심히 5,500만 원에 팔았고 피 5,500 받고 팔아가지고 살 때 그게 내가 얼마 주고 샀더라? 3,500인가 사서 얼마 안 가서 하여튼 5,500이 돼서 야 이랬는데 걔가 지금 얼마냐면 14억이에요, 비만. 그러니까 그걸 안 팔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더 나았었는데 막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막 이거 막 하다 보니까 벌긴 벌었는데 도대체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공부는 되게 많이 됐지. 그런 상황도 사실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서 잠실에서 이사 2번 하고 지금 재산만 한 60억, 70억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1도 몰라. 근데 그게 이사 2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잠실에 그 이제 주공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옆 동네로 가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사고 팔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지금의 재산이 갖고 있는데 그분은 이사 2번 하고 내하고 비슷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만 좋다면 그냥 안 팔고 그냥 계속 개기는 것도 뭐 굳이 사고 팔면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쭉 가지고 가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삽질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그건 제 개인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과 쟤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돈이 이제 처음 투자하고 처음 가진 돈이 이거 뺏고 계속 이렇게 한 개씩 불려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 5천이든 1억이든 이걸 가지고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든 개별 상품성이 좋은 걸 찾는 어떤 그 능력은 분명히 필요하다. 예.
그냥 아까 전에 맥락이 똑같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역세권 아니에요. 서울에는 제가 이야기했죠. 강남을 가로지는 역세권. 그리고 지방에는 사실 뭐 대전 같은 경우에도 뭐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지하철의 어떤 그런 의존도라든지 이런 게 높지 않다 보니까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해서 물론 이제 돈산동이 지하철도 지나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어디야 도안 신도시가 지하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비싼 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해서 신축은 무조건 다 버틴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르다. 그래서 그냥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읽어보고 저번 주에 이제 우리 톡방에 우리 편집장이 올렸던데 보고 읽어보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고 이게 맞는갑다 하고 이제 불인이들 부동산 어린이들이 이걸 보고 이 말이 맞는갑다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틀린 게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도 이야기 하다 보니까 거의 또 1시간 해버렸네.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 답변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2시부터 상담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밖에서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시는데 아마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방송하느라고 뭐 보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갈라지래요. 예, 목소리 갈라지 지금 3시간째 떠들었으니까 갈라지지. 예, 그렇습니다. 자. 하락장에 재건축 시작인데 하락장에는 재건축 시장 더 박살나지. 재건배열 재건축은 하락되면 개박살나지. 고맙습니다. 들어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보통 일요일 날 오전에 해요. 네. 감사합니다.